레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두툼한 분기보고서, 그 숫자들의 숲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시어머니, 비비안 여사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간결하지만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알림. 이번 주말 셀레스티얼 시어스 리조트 결장으로 올 때 옷은 편하게 몇 벌만 챙기렴. 별일 없고 그저 가족 모임일 뿐이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셀레스티얼 시어스 리조트가 내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대표적인 자산이자 내가 공들여 키워낸 결정체라는 사실을 비비안 여사는 꿈에도 모르실 테지.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그저 능력 없는 며느리 혹은 남편 리암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일 뿐이었다. 리암. 그는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겠지. 가족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향할 때조차 그는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비비안 여사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편리하게 무시해도 좋은 배경 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엘라라는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에 숨겨진 오너, 마쿠의 권력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들은 내가 호텔 접수원이라도 된다고 믿고 싶은 걸까? 상관없었다. 지금까지는. 셀레스티얼 시어스 리조트에서의 연례 가족 휴가. 그것은 언제나 비비안 여사가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가장 비싼 길라를 빌려 가족들에게 호사를 베푸는 듯했지만 그 임대료가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나만의 작은 비밀이자 오락거리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숨겨왔던 나의 진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문득 이번 여행은 어쩌면 뭔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스쳤다. 아주 많이. 어쩌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이 온 것일지도. 비비안 여사도, 리암도, 그리고 나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다. 내 안에 차가운 분노가 뜨거운 결단으로 견모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 셀레스티얼 시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엘라라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내 손안의 작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 너머로 펼쳐질 폭풍의 사막을 예감하며 그 작은 화면 위로 떠오른 비비안 여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쩌면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건드린 작은 돌멩이였다. 폭풍의 사막이라.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손으로 일으킬 폭풍.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 20살, 꿈 많던 대학생 엘라라가 맨손으로 일궈낸 왕곡이었다. 파산 직전에 작은 호텔을 인수해 밤낮 없이 매달렸고 피와 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신과 좌절을 맛보았지만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얻은 성공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그 성공을 철저히 숨겼다. 처음 리암을 만났을 때 그의 순수함과 소박함이 좋았다. 내 배경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시댁이 그 노골적인 속물근 섬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 대표 엘라라가 아닌 그저 리암의 아내 엘라라만을 원했다. 아니, 어쩌면 그조차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아들 리암의 고색을 맞춰줄 액세서리 혹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을 테니까. 결혼 후 몇 년간 나는 기꺼이 그들의 각본에 맞춰 바보 연기를 했다. 비비안 여사의 끝없는 잔소리와 무시, 손이 시누이 클로이의 교묘한 괴롭힘은 일상이었다. 엘라라 씨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리암 앞길이나 막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리암은 언제나 방관자였다. 그의 침묵은 때로는 그들의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실망감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깊은 상처로 응어리졌다. 그래, 어쩌면 나는 그들의 경멸을 먹고 자란 괴물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내 안에 숨겨진 진짜 괴물. 결정적인 순간은 2달 전 비비안 여사의 생일 만찬에서였다. 늦은 밤 와인잔에 정리하던 나는 주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비비안 여사와 클로이의 소곤거림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리암도 이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지. 그 세라피나라는 아가씨,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엘라라보다는 100배 낫지 않겠니? 클로이의 맞장구 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엄마 말이 맞아요. 이번 셀레스티얼 쇼어스 리조트 여행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둘이 엮어주고 엘라라는 알아서 정리하게 만들어야죠. 순간 쇠선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배신감. 그래,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단순한 무시나 경멸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적인 모멸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하찮은 것이었단 말인다. 리암은 그 역시 이 음모에 동조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언제나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방관자의 뿐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결의가 용암처럼 솟구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지긋지긋한 가면극을 끝내야 한다. 그때부터였다. 셀레스티얼 쇼어스 리조트 여행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설계할 복수의 무대, 진실을 폭로할 심판의 장이었다. 나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오너로서 내가 가진 모든 권한과 정보를 동원했다. 리조트의 모든 직원에게 특명을 내렸고 비상 상황 프로토콜을 점검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특별한 장치들을 준비했다. 기디안 여사와 클로이, 그리고 리암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나는 치밀하게 덫을 놓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휴대폰 속 기디안 여사의 메시지는 마지막 신호탄과 같았다. 그래, 가족 모임. 아주 특별한 가족 모임이 될 것이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셀레스티얼 쇼어스 리조트의 푸른 파도가 마치 피날레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함성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곧 화려한 막이 오를 것이다. 가면 뒤에 숨겨왔던 내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 그들이 만들어낸 그물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들이 만들어낸 그물,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정보다 반나절 먼저 셀레스티얼 쇼어스 리조트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호화로운 시클리프 빌라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눈부신 햇살과 에메랄드빛 바다에 감탄했겠지만 오늘의 나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냉정하게 주변을 살폈다. 빌라의 모든 공간,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내 계획의 일부였다. 직원들은 내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여 주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특별한 장치들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호화로운 빌라는 이제 곧 한 가족의 위선과 오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무대가 될 터였다. 오후 늦게 예상대로 요란한 차량 휘렬과 함께 시대 식구들이 도착했다. 선두에는 비비안 여사가 탄 검은색 대형 SUV가 위압적으로 먼지를 일으켰고 그 뒤를 리암과 클로이, 그리고 문제의 세라피나가 탄 차가 따랐다. 세라피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이 이 빌라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리암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리암은 내 시선을 해석히하며 어색하게 웃었고 비비안 여사와 클로이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다. 엘라라,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지금부터 날라야 하지 않겠니? 기본도 안 되어 있다니까. 비비안 여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클로이는 옆에서 어머님, 쟤한테 뭘 기대하세요? 저 옷차림 좀 보세요. 셀레스티얼 쇼어스에 저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오다니 가문 망신이에요. 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말없이 그들의 짐가방을 옮겼다. 내 안의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비비안 여사는 의도적으로 나를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혔고
음식 시중은 당연하다는 듯 내게 떠넘겼다. 엘라라, 와인 좀 더 따라보렴. 아, 스테이크는 너무 익혔잖니. 넌 정말 살림에는 소질이 없어. 리암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음식만 먹을 뿐이었다. 그의 무심함, 혹은 기겁함은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클로이가 기비안 여사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내 와인잔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 작은 은박 포장지. 설마.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잔을 슬쩍 옆으로 밀어놓았다. 이런 유치한 장난까지. 그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 역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기비안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타를 날렸다. 엘라라야, 미안하지만 시클리프 빌라가 올해는 좀 좁은 것 같구나. 아무래도 내가 시내에 있는 아담한 호텔이라도 알아보는 게 편하지 않겠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이 대사처럼 자연스러웠고 클로이와 세라피나는 동정하는 듯한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리암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일말의 기대. 아니, 어쩌면 마지막 시함이었을지도 모른다. 리암은 내 절박한 시선을 피하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넬라라. 사람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하네. 당신이 편한 대로 하는 게 좋겠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고 산산조각 난 자존심과 함께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실망? 아니, 그것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차가운 감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암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무언가가 드디어 깨어난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냉철한 복수를 다짐한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진짜 주인이었다.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엘라라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리암의 마지막 한마디는 내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래,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연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는 배우처럼. 내 싸늘한 미소를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바로 그때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클리프 빌라의 넓은 테라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다. 내 개인 경호팀의 팀장이자 오랜 신복인 마커스였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단단한 풍채와 침착한 눈빛은 순식간에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비비안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외부인들의 등장에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다. 아니, 이 자들이 대체 누구야? 엘라라, 너는 지금 뭐 하는 게냐? 당장 이 무리한 것들을 내쫓지 못할까? 그녀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찮은 며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긴, 그녀의 세상에서 나는 언제나 그런 존재였으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작은 클러치 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들어 있었다. 나는 비비안 여사의 광기 어린 외침을 배경음악 삼아 얼어붙은 듯한 리암과 클로이,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세라피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비비안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님, 소란 피우실 필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게 깔렸다. 이분들은 제 손님들이니까요. 내 손님? 여기가 어디라고 내까짓게 손님을 들여? 비비안 여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클러치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하나는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카드, 다른 하나는 내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셀레스티얼 시워스 리조트의 마스터 키 카드였다. 정정해드리죠, 어머님. 여긴 제 소유의 시클리프 빌라이고 이 셀레스티얼 시워스 리조트 전체가,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가 전부 제 겁니다. 순간 테라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비비안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클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카드를 집어들었다. 리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세라피나는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다. 거짓말. 내가 감히 이런 장난을 해? 비비안 여사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그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난이라뇨, 어머님.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 10년간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클로이 씨가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보답이라고 해두죠. 아, 그리고 이 빌라 예약은 방금부로 취소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다른 투숙객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나는 조금 전 클로이가 내 와인잔에 무언가를 넣으려던 순간을 정확히 지칭했다. 물론 그 모든 장면은 빌라 곳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마커스 팀장, 이분들이 편안하게 퇴실하실 수 있도록 정중히 안내해 드리세요. 아, 짐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저렴한 모텔로 보내드리면 되겠군요. 어머님 취향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커스가 고개를 숙이자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비안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악을 쓰기 시작했고 클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리암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리암 씨, 더 이상 여보라는 호칭은 없었다. 당신의 그 비겁함과 무능함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축하해요. 당신은 어머니의 충실한 아들 역할은 아주 훌륭하게 해냈으니까.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위자료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면 충분하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세라피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세라피나 씨, 듣자 하니 아버님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꽤 어렵다고 하던데. 안타깝게도 방금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에서 그 회사 지분 과반수를 인수했답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의 그 화려한 경력으로는? 글쎄요, 쉽지 않겠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들에게 꽂혔다. 그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마커스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듯 빌라를 빠져나갔다. 비비안 여사의 저주 섞인 고함과 클로이의 울부짖음, 세라피나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멀어져 갔다. 리암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한 것이리라. 요란했던 폭풍이 지나간 시클리프 빌라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텅 빈 테라스에 홀로 서서 멀리 어두워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그 길고 긴 연극이 막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시클리프 빌라의 공기는 놀랍도록 상쾌했다. 어젯밤의 폭풍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고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셀레스티얼 시워스 리조트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아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엘라라는 없었다.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진짜 주인이자 내 삶의 온전한 주체로서의 참날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클라라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소동 속에서도 유일하게 내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마음 따뜻한 하우스키퍼였다. 나는 그녀에게 셀레스티얼 시워스 리조트 전체 하우스키핑 총괄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책과 함께 지금껏 상상도 못했을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했다. 클라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정예 구현이었다. 작은 것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 세상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누군가, 아마도 빌라의 직원이 촬영했을 비비안 여사의 추태가 담긴 영상이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고급 빌라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꿀잼, 가십거리였고 삽시간에 비비안 여사는 사교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한때 그녀의 발치에라도 머물고 싶어 안달하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자업자득이었다. 세라피나의 아버지 역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리안과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내 변호인단이 제시한 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고 그는 애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막대한 자산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손에 쥔 채 내 인생에서 완전히 퇴전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딱 그만큼의 초라한 시작 자금이었다. 물론 비비안 여사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 방송국과 눈물의 인터뷰를 감행하며 자신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인 양 연기했지만 그 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내 법무팀은 즉각적으로 그녀가 내 와인잔에 무언가를 타려 했던 CCTV 원본 영상을 공개했고 며느리 독살 시도 의혹, 재벌가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이면을 장식했다. 비비안 여사는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범벅이 된 아만다가 내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한때는 비비안 여사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내게 용서를 빌었다. 엘라라 씨, 제발 엄마를 용서해주세요.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교계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걸 잃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만다 씨,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어머님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내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 무렵 나는 크림슨 키크 리트리트 인수를 결정했다. 한때 비비안 여사가 다음 가족 휴가지로 찜해놓았다며 이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속 리조트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곳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리암 역시 몇 차례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가 내 성공을 알게 된 후 보이는 뒤늦은 후회가 역겨웠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으리라. 진정한 존중은 분화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마 평생 깨닫지 못할 것이다. 몇 달 후 나는 셀레스티얼 쇼어스 리조트에서 대규모 자선 갈라 디너를 개최했다. 소외된 계층의 호텔리어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였다. 수많은 영사와 기업가들이 참석했고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애저 호라이즌 홀딩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고급 리조트 체인을 넘어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물론 비비안 여사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그녀의 티켓 구매 요청은 정중히 거절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나는 회사 내교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존중을 받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신 배경이나 학연, 지연은 더 이상 애저 호라이즌 홀딩스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나, 엘라라는 젊고 혁신적인 여성 리더이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나는 그렇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더욱 강인하고 아름답게.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정의의 메아리일지도 몰랐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으로 일궈낸.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그 폭풍 같던 밤으로부터 2해가 훌쩍 지났다. 이제 내 삶은 완벽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고 애저 호라이즌 홀딩스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전 리암과 세라피나의 결혼 청첩장이 배달되었다. 봉투를 열어보는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그들에게 특별한 결혼 선물을 보냈다. 그 운명적인 주말, 시클리프 빌라의 임대계약서 사본이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고급스러운 액자에 넣어 보냈더랬다. 그들의 새 출발이 과거의 교훈을 발판 삼아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진심으로. 비비안 여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놓았던 시클리프 빌라는 이제 에저 호라이즌 홀딩스 직원들을 위한 최고급 휴양시설로 바뀌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서린 그곳은 이제 지친 직원들에게 위로와 재충전을 선물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가끔 비비안 여사가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낡은 컨트리 클럽을 인수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회원 자격을 새로운 클럽 규정에 따라 재심사하는 상상.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내 에너지를 더 이상 그런 곳에 쏟고 싶지 않았다. 내 펜트하우스 사무실 한쪽에는 와인잔 하나가 놓여 있다. 그날 밤 비비안 여사가 내게 건네려 했던 바로 그 잔이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곱씹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 진정한 힘과 자존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나만의 기념비 같은 것이었다. 진정한 권력이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당당함, 타인을 대하는 존중의 자세,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며칠 전 리암에게서 뒤늦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힌 사과와 후회. 나는 답장 대신 레저 호라이즌 홀딩스 싱가포르 지점에 존재하지 않는 허니문 스위트 예약권을 보냈다. 물론 그곳에 도착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교훈은 때로 조금 더 혹독하게 배워야 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품격이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올가매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한 흔적조차 없었다. 내 안에는 오직 미래를 향한 기대와 잔잔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자 내가 만들어갈 유산이었다.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